자, 먼저 뉴스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준비하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뉴욕 증시도 오르고 마감을 했네요. 다우존스는 1.0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5%, S&P 500은 0.79% 상승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 증시는 그걸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걸 반영 안 했는데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고요.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2.9% 상승한 것보다는 좀 높은 상황인데 시장 예상에는 뭐 3%가 좀 넘어갈 거라고 좀 생각들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진 않은 거 보니까 뭐 물가가 이 정도면은 뭐 금리 인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에 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는 97%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충격을 엄청 그렇죠. 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 통화정책회의가 12월 달에 있는데 그때는 현재 수준보다 총 0.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97%로 높여 반영하고 있대요. 빅스텝 인하 가능성을요? 예, 예. 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경기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처럼 증시만 보면 네. 미국 증시 보면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그렇게까지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좀 뭐 2%대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기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가 올라서 물건을 더 못 사겠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감하는 물가와 금리가 반영해야 되는 실제 경기 지표와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제목을 뽑은 칼을 칼집에 넣는 미중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인터뷰가 압권이랑 삼프로TV랑 언더스탠딩이랑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미중 분쟁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누가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근데 누가 이길 때까지 싸운다라는 얘기는 싸움이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초강대국 둘이 누가 이기는 걸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패권을 내놓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자기 편이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중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닫지도 않으면서 화해도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얘기가 전형적으로 그런 얘기인데요. 스캇 베센트 장관과 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했던 얘기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같이 보시죠. 네. 히토류의 공급망을 지금 중국에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진짜 히토류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F-35 못 만들고 방법이 없죠. 네. 그리고 이 100% 관세를 미국이 매겨버리면 네.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팔 데가 없지만 미국도 살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양쪽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둘이 뭐 화해하고 잘 지내고 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네. 그게 어제 그 최태원 회장 인터뷰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상황이 한국한테는 최악일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를 만든다. 네. 그 자기 둘에게. 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거다. 물론 피곤하죠. 스트레스 네. 받고. 근데 어쨌든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룸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돌파해 볼 여지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공고하게 양국이 딱 룰을 세팅해 버리면은 우리는 어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친해져서 뭐 미중 조선협력 아이고. 해가지고 미국의 군함을 중국 조선소가 다 만들어준다. 그것도 싸게 만든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젠다들은 그 뭐 중요하게 크게 싸울 일을 안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치, 이게 양국에서 그 입항 수수료 갈등이 있었던 네. 거, 그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과 관련한 협력 있었고,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역시 미중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입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세 협정 관련해서는 안건은 대충 이제 서로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간의 쟁점이 뭔지도 다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정상 간에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인식하시는 것처럼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한 번에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걸 한 번에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를 미국도 좀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줄 거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8년에 나눠서 분납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8년? 예, 예. 네. 10년, 8에서 10년 8에서 10년. 의 분할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신용으로 보내는 방안, 그리고 투자 이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쪽,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현금을 더 많이 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디테일한 부분들과, 그리고 저는 일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백지수표에다 서명을 한 게 그렇죠. 네. 그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통상 당국에서는 조금씩 그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뭐 에이펙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서만 가지고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여전히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은 보수적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펙을 뭐 목표 계기로 타결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뭐 부분 합의서를 가지고 MOU를 맺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입장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될 것 좀 더 같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미중 분쟁이 해결 국면을 보인다라는 거는 증시에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250억 달러면 대충 얼마나 한 40조는 좀 안 되는 것 네. 같긴 하고, 네. 그 돈은 이렇게 매년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네. 그걸 어디다 쓸 거냐, 네.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지 그냥 또 카더라만 좀 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1년에 저 미국에 자동차 팔아서 얼마나 남기나? 마진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현대차가 작년에 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뭐 한 14조. 그러니까 전체죠. 미국만 따지는 거 아니고. 네. 네. 기아가 12조, 그러니까 26조 정도를 자동차로 버는데, 그래서 미국은 또 발라내긴 발라내야 되고. 네.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은 우리한테 그거 내면 이익이 되냐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야 우리가 미국에다가 40조 버니까 40조 주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억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래도 4,000피 얘기 해야죠. 우리 이번 주 가지 않을까요? 정프로님 계신데 오늘 가야지. 오늘 가야 돼요? 뭐 이번 주야. 뭘 기다려. 이조 기자 뭐야 이렇게 맨날 뭐 일만 있으면 미루려고 그러고. 빨리 가야지. 지금 3,900 빨리 가야 돼. 얼마예요? 3,941. 네, 이거 봐. 오늘 1.5% 오르면 네. 4,000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그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뭐였냐, 4,000피 시대를 만든 세 가지 조건이 뭐였냐, 그래서 그 증시 활성화 정책, 그래서 거기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저는 네. 상법 개정 영향 굉장히 좀 컸다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문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죠. 뭐죠? 슈킹에 네. 대한 우려 때문에 안 들어왔던 외국 자금들이 좀 더 유입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상반기에는 국내 주요 산업의 사이클이 괜찮았죠. 이른바 조방원이라 그래갖고 조선방산 원자력 같은 네. 경우는 진짜 그 업의 체질이 바뀐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상황들이 좀 이어졌고요.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네. AI 슈퍼 사이클이 요 증시를 좀 주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지금 사실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금, 뭐 부동산 뭐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6개월간 한 21조 원 정도의 한국 주식을 좀 순매수를 했었고 개인들의 투자 자금들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층 이상에서 삼성전자 그 대기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막상 구조를 받고 나니까 약간 좀 마음이 달라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 받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건 아니지 않냐. 네. 버텨도 된다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헬기가 구하러 갔는데 사다리 올라타라고 좀 내려줬는데 안 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버틸래요? 그냥 뭐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살만했다고. 아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수가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변수들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눈에 보이는 변수는 제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보도에 나온 것도 그렇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게 지금 35가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서 김현정 의원도 한 25% 안.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떤 솔루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하고 예. 자사주 의무 소각하고 같이 아젠다로 올라가게 돼요? 아니면 이게 또 분리돼요? 뭐 분리되긴 분리됩니다. 네. 이게 자사주 소각 관련한 법안하고 세법 개정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들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이 배당 분리과세 문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좀 세수 확보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좀 추산해봤을 때는 오히려 그 배당을 늘리라고 만드는 제도잖아요. 네. 그럼 배당을 늘렸을 때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전혀 그 과세가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배당이 뭐 느나 안 느나 별 의미 없는 숫자 만들어 놓으면은 배당이 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수만 감소하거든요. 네. 근데 전제가 좀 웃기지 않아요? 배당을 늘리라고 세제를 바꾸면서 그 배당이 안 늘어날 걸 전제로 세수를 책정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와 고액자산가 응원하는 응대하는 PB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60% 정도가 4,000에서 5,000 정도로 그러니까 연말에 네. 4,000피 이상으로 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여전히 반도체는 뜨거워요. 아직까지 반도체. 식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트렌드포스가 4분기 디램 가격 전분기 대비 13에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정 가격 전망치도 5% 상승할 거 전망하다가 지금은 17%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샤오미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샤오미? 예. 왜요? 너네 왜 가성비 제품인데 비싸냐?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냈는데 네. K90이라는 핸드폰을 냈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네. 니네가 가성비의 샤오미 맞냐? 그랬더니 사장이 그 반성문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그런 사과문이 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왕 이게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네, 사과문이 발표가 맞겠죠?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네. 두 개 뉴스를 좀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현대건설이 드디어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개념 설계 계약을 땄습니다. 이게 원전 4기짜리예요. 대형 원전 4기짜리. 대형 원전 4기 4기가. 음. 그리고 거기다가 SMR 복합 화력 태양광 배터리 ESS 결합해서 총 11기가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를 네. 만드는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건설이 딴 거는 이제 4기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앞으로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그러니까 게. 원전 하나 딱 나는 게 아니라 네.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ESS 통으로 묶은 다음에 이거의 옆에 AI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네. 센터 음. 요 방식. 네네. 이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논의의 결과로서 이제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원전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네.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 경기하고 무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최태원 회장 얘기 또 하나 인용을 해드리면은 네. 뭐 계속 될 것 같냐? 그 사람들 만나보면 맨날 만나볼 거 아니에요? 뭐 샘 알트만이니 젠순왕이니 이제 만나가지고 좀 큰 돈 얘기하면은 쫄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 100조 막 조 달러면 1000조죠. 네. 1000조 얘기하면 쫄려요. 그랬더니 그 약간 이제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안 하고 칩으로 하는 그런 것처럼 그 판에 껴가지고 판을 주도해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돈이 얼마냐를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네. 했던 얘기가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군비 경쟁할 때 그 네. 미사일 진짜 쏠 생각을 하고 만들었겠냐. 군비 경쟁을 할 때는 생존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지금 투자를 해서 이걸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결국은 11기가면은 원전 11개짜리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면 7조, 100메가에 7조, 그러면 기가면 1메가에 70조, 네. 10기가면 700조. 네, 네. 700조, 700조. 울산에 100메가 7조짜리거든요. 네, 네. 1기가면은 70조. 70조. 네. 지금 11기가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700조짜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도 이게 상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HD 현대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와 손잡고 차세대 군수 지원함 건조를 함께하기로 했다. 요거는 마스카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필리 조선소,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네. 그 HD 현대 사람들도 만나 보면은 거기 직접 진출해서 돈 벌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헌팅턴 인겔스하고 같이 군수 지원함을 같이 만들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초로 시도되는 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 그 패러다임 변화의 한 가지 모습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헌팅턴 인겔스는 항공모함 만드는 기업. 아, 그죠? 네. 네. 엄청 미국에서 엄청. 근데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계약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원전 못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었는데 이거 그건 한수원. 한수원만. 네. 네. 이 현대건설은 네. 이번에 AP100 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원전 미국에 저 수주를 받아갖고 미국이 이 프로젝트 하는 데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현대가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기를 누가 설계할 것이냐, 네. 이게 한수원 거를 할 거냐, 아니면 웨스팅하우스를 할 거냐.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AP100으로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지어주는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11기가가 뭐 표 보니까 서울 일평균 사용량의 2배쯤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쓰는 전기의 2배쯤이 아마 여기가 되나 봐요. 네. 어마어마하네 진짜. 그렇죠.
네. 이거 다 짓고 나면 또 이제 반도체 사러 올 겁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만큼 크게 지었으니까 그만큼 반도체 많이 들어가야죠. 그죠? 네. 야, 이게 미국은 또 내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우리는 그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나 100메가. 네,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아, 이게 되는 게임인가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여튼 이렇게 새 뉴스까지 전해 주셨고 우리 불안한 마음은 오늘 4,000피 열어야 되니까 네. 그쪽에서 질르면 우리 반도체 팔 생각만 좀 하자고요. 일단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또 올라가셔야죠. 예.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옷 잘 어울려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